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질문 하나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게 된다면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족자카르타, 살아있는 공룡 코모도 왕 도마뱀의 서식지이자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코모도 국립공원, 17,000여 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떠오르는 관광지도 많은 인도네시아인데요. 하지만 이 질문을 받게 된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 장소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지 발리,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청하실 한국인 분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 말고 발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섬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롬부, 섬 북쪽에는 린자니 산을 중심으로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넓은 대천이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하기에 딱이고 서쪽과 동쪽에는 사람들이 거주해 휴양지로는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히 롬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때문에 기억해달라고는 하진 않겠죠? 우리가 롬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롬북에는 한국이 만든 기적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울창한 숲을 자랑해온 롬북. 그런 롬북에 가장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산림 황폐화. 언제부터인가 롬북의 산림이 해마다 1.1%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롬북 주민들의 무분별한 벌목, 롬북의 산림은 빠르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도네시아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나 거대한 산림이 사라진다는 것은 세계의 비극이었는데요.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는 떼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산림이 줄어드는 만큼 온실가스는 증가하고 당연히 산림이 늘어나면 온실가스는 감소되었죠. 특히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 이런 국가에 있는 거대 산림이 사라진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결국 2007년 기후변화 협약은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REDD 사업이 진행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산림 황폐 방지 및 지속 가능까지 더한 REDD 플러스로 확장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REDD 플러스는 정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REDD 플러스 시범사업과 준비사업을 유치하게 되었고 재원 역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노르웨이는 천문학적인 예산까지 지원하며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REDD 플러스 사업에 유난히 세계가 적극적이었던 이유, 이 사업에 탄소 배출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발벗고 나서 돈과 기술을 열심히 쏟아부었지만 롬북의 산림을 복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주민들의 무분별한 벌목. 롬북 산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최악의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말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벌목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 즉 그들의 생존과 직결될 문제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을 복구하는 데 성공한 국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일제감정기를 거쳐 6.25까지 겪으며 산이란 산에 나무가 싹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한국산은 전부 벌거숭이 민둥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4위 산림 국가. 한반도의 산림은 더 이상 벌거숭이가 아닌 울창한 숲이 되어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파악한 한국은 단번에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산림을 복원할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국민들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국민들에게 나무는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따뜻한 밤을 보내기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화전민. 이들은 자신의 농경지도 없다 보니 산으로 들어가 산의 이불을 태운 뒤 거기다가 경작을 하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비옥함이 닿으면 또 다른 비옥한 땅을 찾아 돌을 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몇 년을 공들여 키워두었던 인목들이 화전민들에 의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겪고 있던 사안과 참 똑같았죠. 하지만 한국은 극복해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단 나무를 베어서 벌어먹던 사람들은 나무를 키워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각 지역 마을에 양묘장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이 키운 나무를 산에다가 심는 등 산림을 복구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한 번에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떠돌며 사던 화전민들을 한 곳에 정착하게 만든 뒤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안정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정 농가를 10년간 할부 상한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롬북에서 일본과 노르웨이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처럼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살림만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우리나라에 했던 방법을 롬북에 똑같이 대입했습니다. 각 지역에 양묘장을 지어서 벌목이 아닌 나무를 심어서 수입이 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벌목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달하는 조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향후 10만 헥타르를 목표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숲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2배에 달하는 산림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만큼 산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야 겨우 숲치유 개념이 정책으로 나올 정도였는데요. 숲을 알지 못하니 훌륭한 숲자원을 가지고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림청은 인도네시아에게 부지를 제공받아 숲박동과 캠핑시설, 생태첨장, 숲길 등을 갖춘 또낙센터를 설계하고 건설해 2018년 3월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과 전반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도네시아가 지정한 뉴발리 10곳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또낙센터는 코로나 사태일 때도 늘 만실인 만큼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 일본과 노르웨이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탐내었던 탄소 배출권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롬북 산림복원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연간 25만 7천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핵심인 나라에는 탄소 배출권이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여전히 프로그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 인도네시아의 롬북 산림. 한국인들에게는 꽤 뜻깊은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롬북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